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태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입니다. 네. 일단 좀 그 서울 수도권으로 한정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판세가? 아무래도 뭐 바닥 민심도 민심이거니와 언젠가부터 정치 지형 자체가 변화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보수 진영 자체가 더 이상 우리 사회 주류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수 보세요. 세력이 분명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주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지금은 보수가 이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착각이 보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위기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진보가 주류가 된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진보가 주류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수 정리가 돼야 돼요? 입장에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70여 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낸 그런 역량과 능력이 네. 충분하게 겸비된 그런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인 정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우리는 자처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때로는 또 이 엄청난 시대적 변화의 트렌드에 우리가 맞추지 못하는 또 뒤처지는 그런 또 누를 범한 경우도 많았죠.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번 4월 총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여러 형태로 표출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우리가 또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 하죠. 예. 그러면 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수의 분석은 보수 결집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던데 그럼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도 지난번 우리가 한 2주 이전만 하더라도 예. 한 15일 이전 상황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공천 파동과 또 막말 프레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볼썽사놓은 그런 모습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서가 우리 국민의힘에 그래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좀 우호적인 입장까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뭐 정권 심판론이 애초부터 이 선거 기제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호기심과 기대감, 그리고 비전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런 강력한 분위기가 좀 수면 아래 깔려 있었는데 예. 뭐 어찌됐든 간에 또 뭐 이종섭 장관 출국이라든지 한상무 백할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기폭제가 된 건 틀림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는 단순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에서만 여당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중심의 1인 뭐 중심 뭐 이렇게 네네. 우픽하고 메시지고 뭐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역할에 또 한계도 분명히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기대를 하십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합류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미래 비례연합 정당의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비례연합 정당에 대한 투표율도 높이고 네네. 지지율도 높이면서 아울러 또 그 공가가 국민의 힘이니까 국민의 힘에게도 많은 안심과 네. 또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예.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대표로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예. 뭐 일정 부분 시너지의 효과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수도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절대적인 그런 단초는 아니죠.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예.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 역할론이 다시 부상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선거가 이번 4월 총선이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총선 이후의 정치 지행이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이면은 제대로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요원한 것이죠. 네네.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뭐 지금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용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면은 어느 누구든 저는 가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전 대표의 뭐 개혁 보수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그 보수도 개혁 보수도 국민의 힘이 다 담고 있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유승민 전 대표의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한편으로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이제 모두 공동 선대위원장들 아닙니까? 근데 예. 본인 지역구에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선대에서 제 역할을 못 한다.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원희룡 뭐 장관이나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나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모두 지금 뭐 수도권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박빙의 선거를 지금 벌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한시도 지역구를 비울 수 없는 여건입니다. 예. 지역구의 박빙의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만일 다른 지역에 가서 뭐 또 특혜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자기 지역구에서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당장 민주당 후보로부터 공격당할 것이고 예. 지역 유권자들로부터도 그렇게 더 좋은 뭐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 선거구도 위태위태하면서 무슨 딴 데 가서 무슨 딴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동훈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 스피커 입에 모든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선거 전략이나 메시지 막 콘텐츠 이런 게 다 담겨 있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로드가 걸려 있는 그런 틀림없는 사실이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속 이제 그 바탕에 깔고 하신 말씀이 수도권 위기론을 전제로 계속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도권의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우리 당정 어느 한쪽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공동 운명체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역대 한 20여 년 선거를 총선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봐도 선거에 저도 건전재정하겠다는 정치 실험적 총선에 허리 말하는 과거 같으면 청와대 지금은 용산이겠죠. 그런 정치적 실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는지. 특히 문재인 정권 이런 때는 총선 때 엄청난 재원을 살포를 했었죠. 뭐 행식은 당시 뭐 또 서민들 생활 지원 그런 뭐 대책이었습니다만은 좀 이런저런 형식으로 많이 풀었죠 국가 재정을. 그렇지만은 작년 2023년 6월달에 국가 재정 그 전략 회의를 통해서 역대 선거 중에 집권당이 이렇게 돈을 풀지 않고 치는 선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이 또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인 방식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켰죠. 돈을 풀어야 국간이 넉넉해지면서 세간의 인심도 괜찮아지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선거 결과가 여당에 우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흐름도 과거 선거를 통해서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쩜 보면 너무나 정직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그러면 그 지점에서 지금 민생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생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고 뭐 야당의 주장입니다만 뭐 이거 다 하려면 900조 들어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뭐
역대 문재인 대통령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연초 되면은 그런 뭐 국정 현안 가지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민생 토론 방식은 다양하게 있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연장선상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900조, 800조 뭐 국가 재정을 뭐 남발하고 있다. 예. 예.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려 요 근래 그나마도 뭐 민주당이 또 고발장 내고 뭐 하니까 그나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그것도 또 중단돼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면은 이번 선거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좀 원칙적이고 좀 정직한 입장으로 심판을 받겠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특히 지금 고물가 시대 네. 집값 문제로 예. 신음하는 많은 그런 젊은 세대의 가정과 또 그런 민초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바구니 물가의 그 어려움을. 그럼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이 서민들의 생활을 좀 고민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좋은데 예. 또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정부 작년에 편성한 정부 예산 기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민생활 지원 예산도 문재인 정부까지는 19만 얼마였는데 지금 우리가 21만 얼마까지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걸 좀 조기 집행을 통해서 조기 이렇게 집행.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